막상 은퇴를 앞두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막막했어요. 30년을 바쳐온 회사는 더 이상 매일 아침 제 출근길을 기다려주지 않았죠. 동료들과 커피잔을 기울이던 소소한 즐거움도, 회의실에서 아이디어를 나누던 긴장감도 모두 사라졌을 때 내가 정말 잘 준비해온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오랜 시간 회사를 위해 달려왔지만 막상 문 앞을 나서면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한 건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기업을 떠나 택시 운전대에 앉은 한 전직 삼성맨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1. 은퇴 단순한 퇴장이 아니다. 첫 번째 사례. 63세 전직 엔지니어 김 부장은 30년간 삼성 반도체 설비를 관리하며 안정적인 월급과 복지 혜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정년이 다가오자 그는 내 역할이 사라진다는 사실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회사 안에서만 인정받아온 사람이었기에 그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된 것이죠. 이때 김 부장은 단순히 재무 설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퇴를 준비할 때 우리는 흔히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핵심은 일상과 역할의 전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 부장은 취미로 배우던 드럼 연주도 사진 촬영도 모두 꾸준함이 필요해 금방 포기했지만 택시 운전은 매일 승객과 대화를 나누고 서울 구석구석을 누비는 활력을 주었습니다. 2. 제2의 직업이 주는 심리적 안정. 두 번째 사례. 60대 초반 퇴직 후 자문 컨설턴트를 준비했던 이 과장은 첫 달 고정 고객 확보에 실패하면서 조바심이 일었습니다. 수입 불안에 시달리다 우연히 동네 택시기사로 일하는 전 동료를 만난 뒤 택시업을 고민하게 되었죠. 주 5일 하루 8시간만 일해도 사람 사는 이야기 들으며 소소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조언에 솔깃했던 겁니다. 이 과장은 택시기사로 한 달 근무하며 느꼈습니다. 매일 같은 회사 건물, 같은 커피 맛에 지친 심신이 택시 안에서 자유롭게 바뀌었고 승객과의 짧은 대화가 오히려 내 이야기를 꺼내게 해주었죠. 게다가 보험료 세금 등 부담은 있지만 시간 조절이 가능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50% 이상 줄어든 수입이 흠으로 보이지 않고 안정된 일과 수입원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3. 사회적 연결망 그리고 공감의 힘. 세 번째 사례. 65세 퇴직 후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노래 교실을 열던 박 씨는 노후가 남의 일이던 시절을 떠올리며 칠칠맞게도 명절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무의도식하시면 안 된다는 미안함이 오히려 마음의 부담이었죠. 그러던 와중에 택시업체에서 은퇴자 전용 교육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호기심 반, 결심 반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계처럼 운전 지도를 받았지만 2주 차부터는 선후배 기사들과 모여 차 안에서 퇴직 후 삶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콕만 하다 보니 우울감이 더 깊어졌다. 아이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다들 집에만 있더라. 이들의 공감과 조언은 단순한 운전 스킬보다 훨씬 값진 재산이 되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공감 모임을 자발적으로 만들었고 매월 택시 안이 아닌 카페에서 소모임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라이프 설계의 핵심. 다양한 역할 분산. 은퇴 후에도 일자리 하나에만 의존하면 심리적 리스크가 큽니다. 전문가는 소규모 직업취미 활동 봉사처럼 복수의 역할을 권장합니다. 택시기사로서의 일과 주 1회 취미 모임, 월 1회 자원봉사 등이 좋은 예입니다. 금융 설계와 라이프 스타일 설계의 결합. 금융 사정만 고려하면 돈은 있는데 이 일을 왜 하는가라는 공허함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는 월 수입 목표를 정하되 그 일에서 얻는 성취감 사회적 연결망 정서적 만족도까지 평가하라고 조언합니다. 공감 커뮤니티 활용. 택시업계뿐 아니라 대안적 은퇴자 모임, 온라인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 경험을 나누세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공감 관계망은 스트레스 완화와 자존감 회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무리 나도 할 수 있을까? 에서 내가 해보니 이렇더라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30년 삼성맨이 선택한 택시 운전대는 돈 이상의 가치를 선사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승객과 공감 대화를 나누고 서울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기쁨이 바로 그것이죠.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망설이고 계신가요? 대기업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일상의 방식, 사람들과의 소통, 그리고 나만의 역할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해 보세요. 오늘 당신의 운전대는 무엇인가요? 새롭게 달릴 준비가 되셨다면 그 첫걸음은 공감과 작은 실행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 택시기사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한 김 부장, 이 과장, 박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지 전문가 관점에서 실용적인 가이드를 드릴게요. 1. 재무 안정성 계산하기. 먼저 택시기사로서 기대할 수 있는 수입 구조를 이해해야 해요. 서울시 기준 개인 택시 평균 운송 수입은 월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입니다. 여기에 유류비 렌터카, 비용 보험료 세금 등을 뺀 실수입은 대략 180만 원에서 26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 월 운송 수입 300만 원을 올리는 김 부장은 하루 10시간, 주 6일 근무를 가정했을 때 시간당 약 2만 원의 운전 보수를 받는 셈이에요. 이 수치를 토대로 내가 원하는 생활비에 월 200만 원을 벌려면 하루 몇 시간, 몇 일을 일해야 할까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2. 단계별 실행 로드맵. 정보 수집 12개월. 개인 택시 양도 양수 가격, 자격 요건 운전 경력 3년 이상 등 교육 비용 약 50만 원을 조사합니다. 직영업체 BS. 렌터카 업체 조건 렌터료 월 100만 원 선을 비교하세요. 시뮬레이션 운행 한 개월. 실제 면허 취득 전 지인 택시의 동승에 승객 응대, 요금 결제, 콜 배차 시스템을 체험해 봅니다. 정식 등록 및 교육 이주. 택시 조합이나 운수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자, 특화 교육을 들어보세요. 기본 교육비는 무료 혹은 20만 원 이하이고 동료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시범 운행 13개월. 출근 전후 2시간 정도, 퇴근 시간대 오후 58시 꾸준히 운행하며 지역별 수요 패턴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 역삼 일대는 주부 직장인 수요가 많고 홍대 이태원은 야간 외국인 탑승이 잦아요. 정규 근무 전환 및 최적화. 시범 결과를 토대로 주말 집중 근무, 심야, 택시 요금 대비 취약 구간 보완 등 운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성공 확률 높이는 5가지 꿀팁. 시간대별 수요 분석. 평일 오전에는 병원 관공서, 오후에는 학원회사 배차가 많으니 자신이 선호하는 승객 유형에 맞춰 스케줄을 짜보세요. 앱 콜 활용. 서울택시, 티맵택시 등 3개 앱에 모두 가입해 콜수를 극대화하면 기본 콜 대비 1520%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차별화. 휴대폰, 충전기, 생수 한 병 같은 작은 배려가 재탑 승률을 10% 이상 올려줍니다. 정기 검진과 휴식 관리. 장시간 운전으로 허리목 통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월 1회 물리치료나 스트레칭 루틴을 꼭 마련하세요. 비상금 마련. 기름값 급등, 차량 고장 등 예측 못한 비용을 대비해 최소 100만 원 이상의 비상금을 확보하면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4. 주의사항. 초기 비용 리스크. 개인 택시 면허 양수가는 1억 원을 넘을 수 있으니 렌터카부터 시작해 시장 반응을 본 뒤 면허 구입을 검토하세요. 소득 변동성. 성수기 봄 가을과 비수기 여름 장마 겨울 한파 사이 월소득 차이가 20% 이상 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월 평균 수입이 아닌 1년 단위 평균으로 생활비 계획을 세우세요. 규제 변화. 정부가 택시업 규제를 강화하거나 모빌리티 플랫폼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뉴스와 정책 발표를 분기별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설명한 과정을 잘 따라가신다면 대기업 출신 택시기사처럼 안정적인 재무 설계는 물론 심리적 사회적 만족도까지 챙길 수 있을 거예요.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연결망이 모두 중요하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